자, 용산 이전 계획이 언급된 이후에 민주당과 여권에서는요, 연일 윤 당선인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취임 후 용산 이전 계획을 강행할 태세인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자처럼 행보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취임 후에 용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불통행전, 안보 불안, 서울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요? 집무실 근처에 공원이 생기면 국민과 소통이 되는 겁니까? 국방부 건물로 이사 가야지 국가적 난제에 대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며칠 만에 국방부 방 빼라는 게 부처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방사포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는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에게 설설 기면서 안보를 팽개치던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혹시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닌지 대선 불복 심리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그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요. 진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좀 도와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까 백성훈 변호사가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의 얘기도 들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 안보와 관련해서 내팽개졌던 이 정권이 갑자기 여기서 안보 운운하면서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건 반대하기 위한 반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불복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 보면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김은혜 대변인하고는 온도차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여기는 청와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도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극하지 않는 모양새고 청와대도 사실 그렇게 강한 톤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협상의 여지는 있는데 또 민주당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 또 강경하게 반대하고 이거는 당과 청와대 또 당과 인수위 차이의 그 센 목소리를 내는 쪽과 아하. 협상이 필요한 쪽이 좀 분리돼서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이고 일단 지금 현재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쨌건 당선이 돼서 이런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에 불만이 있는 것만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건 아닌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너무 강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꼬이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원래 흥분하면 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흥분하면 지는 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제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가 좀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을 아니 대선 불복하는 거냐 이렇게 나가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걸 문재인 정부가 막았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방선거 때 도와줍시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협치하고 의회 존중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당선인의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견제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견제 심리를 좀 자극하려고 하는 마음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패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의 명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쥐고 있는데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명분을 쥐고 있는데 절차를 조금만 더 지켜가는 과정으로 보여주면 아마 반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용산으로 가더라도 지금 용산 계획을 좀 짜면서 국회 협조도 얻겠다고 말하면서
좀 현 정부에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좀 협조만 해준다면 대통령 취임은 거기서 못하지만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유연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지 않을 텐데 무조건 봄꽃 지기 전에 난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임할 때 난 청와대 안 들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구를 딱 닫아두고 그냥 배수의 진을 딱 쳐버리니까 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우리 정치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는 일도 없지만 안 되는 일도 없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머리 맞대면 또 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막 몰고 가는가. 저는 얘기를 이런 면에서 좀 들어보니까 답답해요. 좀 이 감정의 문제와 자존심의 문제가 좀 많이 개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들리는데. 서로 간에 이게 자꾸 극단으로 몰려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양보할 게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인도 조금 유연하게 태도를 좀 알겠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 태도를 바꾸면 막무가내로 또 안 된다고 또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동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건데요. 오늘 오전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 당선인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니더군요. 어제까지 상황으로 보면 통이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5월 10일에 있을 취임식과 동시에 반드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도 역시 확고합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청와대는 입장료를 받거나 관람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공원의 형태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청와대 부지 공원 이름도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5월 10일부터 청와대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에 청와대 관저를 비워줘야 하게 됩니다. 자, 통상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밤을 관저에서 보내고 후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청와대를 떠났던 게 지금까지 관행인데 이런 관행도 좀 없어지겠군요. 이대로만 된다면. 근데 지금 얘기는 이제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하니까 그 5월 9일 날 그럼 떠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그런 것도 원래 사실 통상적으로는 5월 9일에 떠나야 되지만 그 다음 날 취임식하고 그때 이제 비워주는 게 관례인데, 근데 그거 한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아예 9일날 짐 싸세요라고 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좀 그러니까 기분이 일단 안 표현 좋겠죠. 자체가 그럴 뿐인데 지금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거는 전임 정부를 너무 네네.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5월 10일 0시부터는 국민들에게 개방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내가 집권한 때부터 국민들에게 이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상징적이다. 5월 9일까지 하고 5월 9일 날 나가세요. 이 정도까지 더 나가는 건 이건 너무 지금 이 이슈도 너무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네. 어찌 보면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무슨 전셋집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개방하려면 개방할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시일을 못 박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좀 하면 좋겠어요. 일을 숨 가빠가지고 잘 못 지켜보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